좋은 운이 뒤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왜 운이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반대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아. 성공했어. 덕분에 이번 일도 잘 됐어. 정말 모두에게 감사해. 삼성 이건희 회장, 일조 부자 김승호 회장, 오프라 윈프리 데일 카네기 등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운을 좋게 하라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실제로 일조 부자인 김승호 회장도 7번의 실패 끝에 자수성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도 긍정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힘 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살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나요? 또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활하려다 보면 가끔씩 우리 내면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잘 알고 내 생활에 적용하면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좋게 바꾸어서 긍정의 힘을 끌어당기고 운과 돈이 자연스레 따라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7번 실패해도 1조 규모로 회사를 일으킨 비결. 스노우폭스 도시락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은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을 쌓고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를 만들어 연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는 50대 초반의 미국 사업가다. 자수성가한 그는 1987년 중앙대를 자퇴, 미국으로 건너가 7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선 긍정의 아이콘이다.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를 둔 그는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많은 세금을 내는 거부이자 밑바닥에 올라선 자수성가의 표본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겐 너그러워야 한다고 했다. 가령 환경미화원이나 기사, 식당 직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큰 부자일수록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큰 부자는 사회 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한 그 역시도 감사함을 기본으로 갖춘 인물이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인 감사와 겸손은 쌍벽이라는 사실이다. 그도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가 노력해 사업에 성공한 것 역시 운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시기에 자신이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실력이 아닌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부분에서
약간은 충격이었다. 보통은 나 스스로가 잘났기에 그런 것이라고 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스스로가 올라간 최고의 자리에서 겸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대단한 것은 딱 한 가지. 스스로 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주어진 부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한다. 생각의 비밀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는 여러 업종에서 여러 유형의 사업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정 규모로 사업을 키운 분들은 정말 다양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슷한 공통점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에게서 배운 공통점 중 첫 번째는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그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보통은 비난받는 상황에서는 좌절하고 칭찬을 받는 순간 자만심이 눈을 가려 화를 불러오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역시 긍정적이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들의 다음 공통점으로는 작은 일은 세세히 관심을 가지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고 한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척 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보통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큰 사고 시에 항상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강한 마음의 내공을 갖고 있다. 지금은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자산을 일군 김승호 회장도 한때는 절망의 시기가 있었다. 9.11 여파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8개월에 걸친 매장 앞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매출은 완전 끊어져 세 번째 사업 실패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는 모퉁이 구석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재산보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염려하는 아내 무릎에서 애처럼 울었다. 그는 그 후로도 실패가 반복됐지만 패배는 반복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부터 그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지금은 비록 계속되는 실패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속으로 긍정과 희망으로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그와 같은 성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한편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최고의 선행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성공 비결이라는 사업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1년 중 4개월을 한국에 머물며 자신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를 성공 도전자들과 나누고 있다. 그는 7번이나 실패했지만 그에게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어서 실패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게 큰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실패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슬픈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필자 역시도 다양한 성공학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서 성공자들은 항상 감사하는 습관으로 마음의 내공을 쌓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성공학 관련 책을 최소 수백 권 이상 탐독해 보았거나 수많은 성공학 관련 교육에 참여해 본 독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상위 10%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소유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작은 기회라도 발견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심리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충만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우리를 위로해 준다. 이후로 사람들은 긍정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긍정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저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을 활용하면 살 때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에 지적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약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봤다. 하지만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심하고 시도하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점에 주목하다 보니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기 효능감은 멀어져만 가는 비극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이제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강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한다. 우울함에 젖어 있을 때는 나의 강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때가 자신의 진짜 강점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무엇인가가 있듯이 자신에게 강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강점을 찾을 수 있고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무엇이 강점일까? 대표적인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과 크리스 피터스는 각종 문헌과 실험조사, 각 문화, 경전 고전에 담아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24개의 강점을 제시했다. 24개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지혜와 학식,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학구열, 통찰력, 용기, 진실, 용맹, 끈기, 열정, 민감미, 친절, 사랑, 사회적 지능, 정의, 공정함, 통솔력, 협동심, 자제력,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 통제력, 초월성, 미적 감각, 감사, 희망, 유머, 영성. 피터슨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표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강점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 유능감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단지 강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다. 자신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발견해 발휘하려 할 때 역경을 극복하려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비관적인 태도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강점을 빛낼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 또는 원망과 슬픔을 겪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휘말린다면 하루하루가 곤혹스러운 세상 살이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들어설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고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다. 긍정 심리학자 로버트 A. 이먼스는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그의 대표 저서인 땡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10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1. 감사일기를 쓴다. 이 나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지나갔음에 감사하라. 3.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던진다. 사날마다 감사 기도를 한다. 5. 감각에 충실한다. 6. 시각적인 자극으로 감사를 일깨운다. 7. 감사를 실천할 것을 맹세한다. 8. 감사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9.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행동을 한다. 10. 틀에서 벗어나 한다.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말버릇.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 켄은 세무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돈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학 때 지인의 소개로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돌아다녔다. 당시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으나 미국 화교권 인도, 유럽 등의 대부호들의 눈에 들어 그들과 생활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인생과 비즈니스, 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기하게도 같았다는 사실이다. 돈에 관한 생각과 대인관계, 사업을 하는 방법 등 문화적인 차이는 있으나 성공한 부자들의 말은 큰 줄기가 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한 부호들의 가르침을 삶에 잘 적용해 3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주위 친구들은 그의 충고를 듣고 벤처 사업 등으로 성공해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그가 행복한 억만장자를 말하는 경제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도 손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프리리치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억만장자들을 관찰해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저서 오늘 부르는 49가지 말에서 운명이 크게 좋아지는 말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신기한 것은 대부분이 감사와 관련된 것이다.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온다. 이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이 빠르다. 3. 감사는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4. 자신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5.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 명상을 한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수없이 많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 존 디마티니는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감사라고 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2가지 주요한 원리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돈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돈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간다고 한다. 사람과 같이 돈 역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다. 돈이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또한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000명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 여러분들 중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이때에 1000명 모두 손이 높이 올라가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들 중 지금 부자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번엔 드물게 몇 명만 손을 들었다. 이는 돈이 그들의 가치 목록에서 낮은 순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의 재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다는 말은 부의 진리다. 그는 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 가치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가치는 내려간다고 한다. 자존감과 순자산 가치는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자기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와 재산을 쌓으려면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자를 욕하면서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또한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 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모두 감사 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고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형성하고 싶다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감사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부의 여정을 인도하는 자기 긍정의 말. 내게 허용된 재정적인 풍요에 감사하다. 내가 지닌 넉넉한 재산에 감사하다. 현재의 재산 형태 틀에 감사하고 곧 나타날 형태 틀에도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받은 데 감사하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 나에게 수십억을 벌어다 준 나의 서비스에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해 준 돈에 감사하다. 매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돈에 감사하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진 2천만 엔의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렸다가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함으로써 2천만 엔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성공한 고이케 히로시는 그에 져서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인간의 의식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현재 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평소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에서 생각하는 의식이며 잠재의식에는 현재 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데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되어 애써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금까지만 했었던 부정적인 말만큼이나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중화시켜야 잠재의식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 비로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해야 하고 이처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이미 그런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는 것이다. 말의 힘은 위대하며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 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말이다. 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긍정하고 모든 것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적과 같은 행위가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인식해 당신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더욱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선순환된다는 원리이다. 이처럼 돈에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원리로 명쾌하게 풀어줘서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꾸준히 반복된다면 성공자의 습관으로 형성돼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게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행복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져온 놀라운 행운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사는 맥클러 박사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생각해냈다. 처음에는 실험 대상이 없어 고민했지만 마침내 기지를 발휘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신문과 게시판의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좋은 학점을 줄 테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실었다. 다음 날부터 지원자가 수백 명씩 몰려왔다. 맥클러 박사는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지원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그룹마다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내줬다. 1그룹 오늘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2그룹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3그룹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이 재미있는 실험은 3주 동안 계속되었다. 드디어 3주가 지났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우선 3그룹 학생들은 3주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동안 병이 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모두 활기가 넘쳤으며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반대로 2그룹 학생들은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더 많이 다투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으며 위장병이 생겼다고 했다. 물론 표정도 나빠졌다. 맥클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필수 비타민 같은 작용을 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일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이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 감사가 다른 감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필수 요건은 간절함과 순수함이다. 매 순간 감사할 요소를 찾아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의 내면에 먼저 감사가 차고 넘쳐야 나의 외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감사는 분명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제시할 부자 마인드 수업의 저자 월러스 워틀스의 책은 금세기 자기계발서와 성공 철학서의 시조가 되었고 나폴레온 힐이나 데일 카네기, 로버트 슐러, 주디스 포엘 박사 같은 이들도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저서 부자 마인드 수업에서 부자와 감사의 놀라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형의 재료에 당신이 얻고자 원하는 것에 관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진실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무형의 재료와 필수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정신적인 조화와 조율의 전체 과정을 감사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도대체 감사의 느낌을 갖는 것이 무슨 법칙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법칙이다. 감사의 법칙은 다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데 당신만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느낄 수 있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 또한 감사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감사의 결핍으로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무형의 재료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고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무형의 재료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다가오게 하는 어떤 힘에 대해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수록 그것은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감사하는 태도는 그 축복을 가져오는 원천과 더 가까이 접촉하도록 마음을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 특정한 법칙에 따르도록 당신의 마음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경쟁적인 생각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준다. 오직 감사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부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당신의 희망을 꺾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감사의 법칙이 있고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칙이다. 당신은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을 힘과 연결시키는 거리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다. 감사일기가 인생의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는 가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막막하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래서 우울함과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감사일기를 써보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어떤 30대 주부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젊은 시절 감사일기를 어떤 분의 권유로 써보았더니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도 없어 손톱이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구절도 써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차츰 감사 노트를 쓰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감사일기로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준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하는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줄이라도 매일 써라. 마지막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라. 구체적으로 써라. 긍정문으로 써라.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쓰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의 그 심정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쓰면 된다. 위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쓸 경우 더 효과적이지만 감사일기를 자꾸 적다 보면 그러한 문장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문장의 어느 곳이라도 감사의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일기를 적으면 감사일기가 된다. 처음 감사일기를 쓸 때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매일 그냥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쓸 경우 조금씩 감사할 거리가 생겨날 것이다. 감사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동안 보냈던 시간 중 내게 좋았던 장점들만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된다. 물론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적는다. 감사일기는 나의 일기장이다. 직접 느꼈던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이 들어가면 좋다. 삶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직접 경험했던 생각과 감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사사물보다는 고마웠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감사는 돈, 소유, 물질보다는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물질이나 부는 감사로 연결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주기 어렵다. 매일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억지로 쓰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형식에 얽매여 너무 과도하게 작성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에 적응하듯 감사에도 적응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일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긍정문으로 써라. 7.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8. 감사 요청일기는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9.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운과 행복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힘을 비로소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때 이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좋은 운이 다가오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힘과 감사의 힘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요?
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것은 감사일기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일기를 쓸 때마다 굉장히 삶이 바뀌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이 감사일기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할지 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